박정희 봐요. 그 후로 쭉 이명박, 박근혜 모두가 일본인들 비위를 맞추면서 드러나질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 윤석열이 싸가지 없는 놈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일본이 극우화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있다고 소리를 합니다. 원래 일본인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이 그래 왔어요. 지금 대려 줄어든 겁니다. 왜냐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본한테 옥죄잖아요. 안녕하세요. 맨인블랙입니다. 닥치고 이재명. 이제 진짜 닥치고 이재명의 때가 왔습니다. 부울경에서 이재명의 바람이 붑니다. 우리가 지금껏 뉴스라든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만 이재명의 지지율 뭐 이런 것을 접해왔는데 직접 현장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느끼는 체감 온도가 다릅니다. 우선 그 현장에서 진심으로 그 사람을 환호하고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라는 등 대구에서도 그랬습니다. 울산, 부산, 마산을 거치면서 이분의 소중한 지지도가 드러났습니다. 연출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 부산에서 최동원 선수 우리 최씨입니다.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분명히 그쪽이기 때문에 경주 최가가 맞을 겁니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 아무튼 최동원 님의 그 영화가 만들어졌나 봐요. 그래서 부산에서 그걸 상영을 해서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그 지지자들이랑 같이 영화를 그 최동원 선수의 모친도 같이 나오셔서 서로 지지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그 구름 같은 인파 동원하지도 않은 겁니다. 부산에서 설마 그런 일이 벌어졌으랴 난 가슴이 뿌듯합니다 지금.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 윤석열이 이 새끼 얘기만 들어가려고 하면 약간은 이제 이게 텐션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친구가 참 무식한 건지 아니면 무식을 가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도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평생을 검찰 생활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난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대학 교수 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아니 도저히 그걸 그 집의 장남입니다. 희망이죠, 희망. 그래서 가끔 언론에 보면은 뭐 그때 뭐 81학번이던가 그러대. 그게 서울대 법대. 그때 미달이었다고 나오대. 근데 그게 아무리 그렇더라도 서울대 법대를 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거길 졸업하고 그래도 구수를 했어도 고시를 패스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우리랑 다를 뿐이지 그 나름대로는 굉장한 퀄리티를 갖고 있는 놈이에요. 그리고 많이 준비돼 있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나도 대통령 한번 해보자. 나보다 못한 놈들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하냐. 근데 의외로 서울대 출신 대통령이 없습니다. 뭐 김영삼 대통령이 뭐 서울대 뭐 철학과를 나왔다고 했는데 그거 잘 안 밝혀진 일이라고 그러대. 그 6.25 동란 때 일이라서 그냥 어떻게 된지 아무튼 그거 말고 정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서울대 출신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쪽 대학의 사명을 떠받들고 우리 학교의 명예를 살리자 하고 한 놈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절대로 안 될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엊그제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가스라 테프트 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잘 아실 겁니다. 뭐냐면 가스라 테프트라는 게 미국 놈들하고 일본 놈이 밀약을 한 겁니다. 구한 말이죠. 우리가 필리핀 먹을 테니까 네가 조선 먹어라. 우리 서로 그렇게 하자고 밀약을 한 겁니다. 이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게 가스라 테프트. 이게 가스라하고 테프트하고 뭐 앞에 이게 성이냐 이름이냐 이게. 근데 이름이겠지 뭐. 그 앞자리 뚝 떼버리고 미국 놈은 테프트고 일본 놈은 가스랍니다. 그래서 둘이서 그때 외무상이었겠죠. 이놈들 둘이서 밀약을 맺어갖고 먹으라고 준 겁니다. 이 미국 놈들이. 우리가 이재명 지사가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정확한 워딩은 미국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공헌을 지대한 공헌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데는 충분히 감사를 드린다. 그런데 예전에 그러니까 이것도 맥락 없이 막 이걸 쭉쭉쭉쭉 한 게 아니고 질문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간추려서 뚝 잘라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 그늘은 그러니까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는데 그 음지는
이 가스라테프트 조약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분단 국가가 되고 그때 일본이 분단이 될 수가 있었다. 저 2차 대전 후에 일본을 실제로 미국하고 소련이 반씩 나누기로 그런 그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자국의 그 이익에 부합하게 만드느라고 이거 잘못하면은 일본을 공사나 반쪽 이거 시켜놓으면은 이 태평양 지역의 지배권이 상실되겠구나 해서 미국 스스로가 결정을 한 거예요. 이거 이미 다 드러난 일입니다. 중국,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이 이제 이 극동지방을 모조리 먹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미국이 부랴부랴 일본은 안 된다. 일본은 우리가 하고 한국 저런 거 너가 가져라. 그 한국 전쟁을 이제 소련하고 분단해서 나눈 결과가 됐죠. 그때도 또 뭔 라인? 아이고 나 이거 진짜 침 매우기 시작한다. 에치슨 라인으로 또 그걸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을 일어나게 된 동기가. 근데 그때 일본은 다시 부흥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불행을 딛고 순전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인해서 지금의 일본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재명이란 이분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상원 의원한테. 그랬더니 이제 그 윤석열과 국힘당의 그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걸. 지금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 일본인들은 극우화 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일본인들이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변한 게 아닙니다. 그 전에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였냐면 그것들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박정희 봐요. 그 후로 쭉 이명박, 박근혜 모두가 일본인들 비위를 맞추면서 드러나질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 윤석열이 싸가지 없는 놈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일본이 극우화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이따구 소리를 합니다. 원래 일본인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이 그래 왔어요. 지금 되려 줄어든 겁니다. 왜냐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본한테 옥죄잖아요. 위안부 문제건 뭐건 이거 빨리 배상해라. 박근혜 때 그거 우리나라 돈 그러니까 100억이죠. 100억. 10억엔 받고 없던 걸로 하자고 합의 봐버린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말같이 아니 세상에 이게 뭐 거지 국어라는 겁니까? 돈 몇 푼 줄 테니까 없던 걸로 하니까 돈 받아오는 겁니다. 이게 국가의 자존심이지요. 이런 불쌍한 처자들이 그 위안부로 끌려가갖고 이런 피해를 당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숨어서 살아왔는데 어떠다가 그 일이 이제 그게 뭐가 자랑스럽다고 그분들 입으로 말을 하겠어요? 그게 이제 터져서 사태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분들이 살아온 그 서러운 세월을 돈 100억 원 받아갖고 없던 걸로 그 사람들이 부르짖던 게 뭐냐면 사과를 해달라. 100억도 좋고 뭣도 좋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 죄송하다. 사과를 하고 나서 배상을 하든 보상을 하든 개 조질 빨든 하라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사과는 못한다. 돈 이거 줄 테니까 먹고 떨어져라. 그걸 수용을 한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래서 그걸 문재인 정부에서 백지화시킨 겁니다. 이거는요.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로 국한될 일이 아니고 국가의 자존심입니다. 자기 국민을 그렇게 어디 가서 개돼지 취급받고 온 국민들에 대해서 그 자존심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국가가 지도자라는 놈들이 지들 배 땄다시 먹고 국민 세금으로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하라고 그거 뽑아놨어요? 그런 것을 자존심을 찾아주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고 이 국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개새끼들이 이 탓을 문재인으로 돌립니다. 문재인 때문에 일본이 우경화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뭐 얼마 전에 뭐 그런 무역 보복도 당하고 이랬다는 식으로 이게 아주 뼛속까지 외구 집단이라는 게 여기서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북 관계 좀 보세요. 이 새끼가요 본래로 돌린답니다. 자기가 대통령 되면 원래가 뭡니까 근데? 원래가 김일성 시절로 돌리겠다는 소리예요. 뭐예요? 지금 사름방같이 간신히 이렇게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만 되나요?
미국이랑 모두가 같이 한 거지요. 우리나라에서 대북 문제라든가 이런 건 우리 국가가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새끼 족도 모르는 새끼가.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왜 우리가 평양 못 가고 접니까? 금강산 관광을 못 합니까? 미국 놈들이 이거 걸려갖고 못 하는 거예요. 개성공단은 왜 못 하겠어요? 근데 이 새끼가 지멋대로 할 것 같이. 야, 참 이런 아무리 선거운동판이라고 해도 이렇게 무식함을 드러내는 것은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놈이 무식한 것보다 이놈은 원래 자기 신념입니다. 윤석열이라는 놈은 무식한 게 아니에요. 그게 신념이에요. 그리고 이 당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의 수준을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 당 지지자들은 지금 윤석열이 말하는 것에서 엄청난 환호를 보냅니다. 북한이랑 교류하지 말고 끊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의 그 북한관이 어느 때 데이터를 보면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게 데이터가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왜 걔들을 잘못게 책임져 줘야 되냐?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어요. 북한을 통일을 하면은 지들이 매겨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 이게 학교 교육의 폐단일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저 인터넷상에 도는 그 언론사들 그 조선일보 이런 놈들이 그 길들여 놓은 거예요. 기사를 다 읽지도 않아요. 제목만 봅니다. 요즘에 누가 기사 끝까지 읽는 사람이 나같이 한심한 놈들이나 어쩌다 걸리면 하나씩 읽어보지. 제목 딱 보니까 그 제목만 뽑아내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자극적으로. 근데 그 통일관이 그렇게 된 건요. 바로 잡아줄 책무가 언론이나 교육에 있습니다. 북한이랑 통일이 되면 우리가 가질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퍼줘갖고 북한을 약간 개발을 시키는데 돈이 든다고 칩시다.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의 이익을 우리가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돈 이런 걸 떠나서도 우선 우리가 개인적으로 국가가 지출하는 그 비용이 예를 들어 국방, 비건, 뭐건 쓸데없는 그러고 그 통일에 대한 그 정책을 만드네 뭐라 한데 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 북한에 충분히 어떤 기반 시설을 만들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장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뚝 잘라버리고 돈 갖다 준다고. 북한에서 나오는 자원들 지금 중국 놈들이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저 휘토리도 북한에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저 요소수 갖고 뭐 문제가 많죠. 북한에서 그 석탄 갖다가 이 중국 놈들이 만드는데 그게 그 후진국형 산업이라서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퇴출된 겁니다. 그게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안 만드는 이전에 그 일본 놈들이 만들던 건 뭡니까? 컴퓨터 관련된 그 약품들이라든가 이런 건 상당한 기술 집약적인 그 산업이라서 약간의 타격을 받죠. 그것도 순식간에 해결해 버립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요소수 같은 거는 만들자고 하면 금방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도 아니고 별거 아닌 일에 옳지 잘 걸렸다 이러고 이 새끼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언론들 코로나 갖고 문재인 정권에서 잘 잡아버리니까 왜 이렇게 잘 잡아 이 18놈의 정권이. 좀 죽어라 좀 망해라 맨날 그렇게 고사를 지내는 놈들이 잘해도 잘한다는 소리도 않고 이것들이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해도 보도도 않습니다. 그러면 거짓대처럼 바글바글 또 쫓아갑니다. 대통령 순방한다고 거기 끼어갖고 뭐 몇백 명이 따라가잖아요. 언론사 기자들 비행기에. 그러면은 가서 뭘 보고 다니는 거야? 지들 눈으로 확인할 거 아니에요. 외국 정상들이랑 회담도 하고 뭣도 하고 저 뭐 교황청도 방문하고 그러면은 그걸 실시간으로 국가 원수가 외교 무대에 나갔으면 지금 대선 전국이니까 그것이 뭐 평시보다 많이 다뤄질 수는 없어요. 그렇더라도 기사화 돼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랬습니다 이 정도 보고 이건 보고 의무예요. 언론이 보도가 아니고 책무지요. 왜냐하면 국고를 들여서 데려가요. 지들 돈으로 가질 않아요. 그리고 국가가 세금으로 또 언론사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국가 원수를 수행해서 외국에 취재를 나가는 이 기자들은 보도가 아니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개족 같은 새끼들이 어디 지가 보고도 안 써버려요. 얼마 전에 그 저 대통령이 비행기 저 채택이
우리나라 그 국산 제트기 그거 세일즈 하느라고 외국 정상들 와 있는데 비행기 직접 타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거예요. 제트기를. 그 제트기 내가 들어보니까 그러대요. 이때까지 전 세계에 국가 원수가 그러니까 대통령이고 뭐건 통틀어서 제트기를 탄 사람이 2명밖에 없었대요. 푸틴하고 저 부시 아들 부시지요. 그거 둘이 제트기 타본 사람이래. 근데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3번째로 탄 겁니다. 전투기. 그런데 그걸 아니 그 전투기는요. 공군들 그 아주 특수하게 훈련받은 파일럿들이 타는 겁니다. 굉장한 압력과 그리고 또 노구잖아요. 지금 70이 지금 되신 분입니다. 저런 나이에 훈련도 되지 않은 그 위험 훈련이야 특전사에서 많이 받으셨겠지만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그리고 파일럿 훈련이랑 특전사 훈련은 틀립니다. 그걸 해내신 거예요. 그것만도 어마어마한 뉴스일 텐데 눈물겹잖아요. 그 연세에 비행기 팔라고 그 세일즈맨 된 겁니다. 그래갖고 실제로 또 계약도 했대요. 그런데 이런 뉴스 한 자락을 어디 내보냅니까? 이 씨발로 뭐 언론들이. 그런데 그 더구나 대통령 동정도 그러니 좋은 뉴스는 안 내보내고 뭔 일이 퍼지면 또 뭐예요? 그저 따님 대통령 따님이 지금 뭐 들어와서 청와대에 산다고 그러대요. 사위랑 뭐 애손주인가? 그거 갖고 또 지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요. 지금 대통령 임기가 한 6개월 정도 남았나 그럴 겁니다. 그 정도를 갖고 지금 저 대통령 자녀들은요. 국가가 경호해야 됩니다. 그러면 딴 데 방어 들면 거기 가서 경호원들 들어가야 돼요. 그 비용이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대충 생각해봐도 아니 몇 개월 있는 동안에 친정집에 살다 지금 친정집에 간 겁니다. 이것들이 자꾸 청와대 그러는데 아버지 엄마가 사는 데는 친정집이에요. 임시적으로는. 딸이 친정집에 가 있는 것도 문제입니까? 진중권이 이 씨발 개새끼는 또 거기다 대고 와, 이 병수 같은 새끼, 이 새끼는 완전히 눈깔이 좀 봐요. 그 생쥐 새끼가, 아니다, 쥐새끼 같아갖고 이 새끼 말은 웬만하면 안 해주려고 언급을 안 해야 되는데 그놈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게. 근데 그거 이제 양산 가시면은 거기서 아마 같이 살 수도 있고 그래요. 가족이. 늙어갖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같이 그 농사 짓고 가족이 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저런 비용을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집을 장만하면은 경호원들이 붙어야 돼요. 거기에 돈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을 생각해서 그래줬다는 생각 좀 하면 되잖아요. 이건 쓰기에 달린 겁니다. 세금 안 들이고 숟가락 하나 더 얹어갖고 같이 밥 먹고 있다가 몇 개월 후에 나갈 때 같이 나가자. 이랬을 거 아니야. 아니, 이걸 갖다가 그걸 흠을 잡아갖고 사인이 얘라 이 씨발놈의 새끼들아. 나가 있으면 국고가 더 탕진데 이 멍청한 개새끼들아. 안 그러냐? 와 씨발 진짜 저는 병신 꼴까봐는 새끼들 때문에 내가 하여튼 이재명 지사가 시장을 나 이재명 지사 얘기하다 좀 이리저리 잡닥다니 그건 상관없지만은 어디 다니기만 하면 그 지역의 인파가 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야 참 그 눈물이 글썽하려고 그래. 나이 먹어가니까 자꾸 좀 예전 소도동놈 같이 생겨갖고 그러면 누가 잘 안 믿지만은 나 예전에도 눈물이 많은 놈입니다. 근데 그 이재명 지사는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이런 선거 운동을 서울에서 하지 말고 좀 힘드시더라도 운동 기간 내내 지방 투어를 하셔야겠어요. 직접 만나면서 소통을 해야지 언론을 통한다거나 민주당 어떤 놈들 국회의원 놈들 입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그거 하지 말고 직접 돌아다니십시오. 간 데 또 가고 이거요 대한민국 다 뒤지려면은 몇 개월 갖고 부족합니다. 큰 도시도 가고 작은 도시도 가서 직접 피부로 맞대면서 그분들한테 온기를 같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되지. 본인 스스로 그랬잖아요. 우리가 언론이다. 이제 언론을 믿지 말라고. 그 말대로 실천을 하시려면 본인이 움직여서 국민들의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제 생각은 정말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고 참 나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 송파와 강남 노선을 운영하는 한 버스 회사에서 버스 25대에 그러니까 교통방송 절대 틀지 말 것이라고 이게 글자를 이렇게 광고 문자를 붙여놨어요. 근데 이 공지사항이죠. 근데 버스 회사에서 이게 왜 이랬느냐고 해명을 한 게 교통방송을 기사들이 틀었는데 시끄럽다고 시민들이 그 버스 이용하는 분들이 시끄럽다고 항의가 들어와서 그랬대요. 이런 아니 버스에 얼마나 시끄럽게 라디오 튼다고 그리고 소리가 크다고 민원이 있다고 서울시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지들이 그랬대요. 버스 회사가. 이것도 강남에서 그런 겁니다. 그 버스가. 야 참. 그러니까 서울에 버스가 강남에만 있습니까? 그 동네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분리된 동네 같아요. 자기들 스스로가 어쩌면 바티칸 그런 것처럼 로마 안에 바티칸 있잖아요. 우리는 바티칸이다 이렇게 생각하나 봐. 아무튼 내년에 TBS 출연료를 132억 원, 그러니까 375억 원 중에서 135억 원을 삭감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오세훈이가 이런다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을 이렇게 원래 들어가던 비용에서 삭감할 정도면 국가가 언론사에 지원하는 비용들 전체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왜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교통방송은 그러고 광고를 지금 그때 보니까 어느 기사에 보니까 그러면 광고를 하게 해달라. 그러면 이 지원 없어도 된다. 광고로 충분히 하다. 근데 방통위에서인가 어딘가 또 이게 광고가 못하게 된 거 어떻게 돼 있더라니까요? 아니 왜 그런 경우가 있어? 이거 상업방송으로 하게 해야지. 이게 보도 기능이 있는 게 교통방송이라 해서 교통 안내만 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종합편성 채널이에요 이거. 근데 이게 광고를 그럼 붙여야지. 후원을 이렇게 어떤 놈이 목을 틀어지고 이러고 줬다 안 줬다 해버리면 어떻게 방송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차제에 이거는 국회에서라든가 서울시 의회가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좀 거기서 무슨 수단을 좀 써야 됩니다. 이거 참 이런 나쁜 놈의 새끼. 그러니까 뉴스 공장을 제가 엊그제 OBS 지금 경기방송이지요. 그게 이제 민영화 되느라고 막 여러 그 방송사에서 그걸 하겠다고 나섰더라고. 7개인가 8개인가가.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댓글 써놨어요. 이거 빨리 살리려면 이 김어준이를 이리 초빙해라. 그러면 이 방송 금방 하루아침에 뜬다. 지상파 독보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팬덤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개인적이란가 어느 정당을 특별히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옳은 걸 지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저도 똑같아요. 옳은 걸 지지하지.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적 노릇을 하면서 잘하면 왜 그러겠어요? 얘들이 더 잘하면요. 민주당보다 더 잘하면 민주당 혼내지요. 저는요. 지금도 민주당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놈이 그놈이라고 방송합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방송을 그렇게 어떤 무기로 자기 재정 지원의 무기로 삼아서 있다고 짓하는 거. 이거 오세훈이 이거 몇 개월 안 남았죠. 이거 아무튼 다음에 떨어뜨려야 되는데 우리 민주당에서 하는 걸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될지 안 될지 환장합니다. 이제 조선일보에서 또 한 게 미진하면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 지금 하고 있는데 특검하자고 자꾸 저러잖아요. 저쪽에서. 그래서 제가 엊그제 방송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저는 애당초 처음에 오래전에 특검 받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받느냐면 대선 끝나고 물리적으로 대선 중에는 이거 이재명이 뒷다리 잡으려고 하는 꼴이 명백해요. 여기다 가둬놓고 선거운동도 못하게. 그런데 이거 끝나고 당당하게 특검을 해라. 제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 그랬잖아요. 특검 받겠다고. 받는데 이재명 스스로 받는 검찰 수사를 지금 보고 곧 끝날 거니까 거기서 미진할 때 하자 이런 겁니다. 이게 맞지요.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건 검사가 한 것이 맞지 않거나 분에 차지 않고 가당치 않을 때 특검하자 그런 거지. 검찰이 있는데 특검을 하면 검찰을 없애버려야죠. 검찰 기능을 없애버리고 특별검사라고 해갖고 상설로 해놓고 그걸로 검찰을 대신하면 되지. 왜 검찰청은 만들어 놓고 윤석열이 같은 놈 나오게 만들어? 스스로 자기들이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멍청한 새끼들이.
윤석열이는 더구나 얼마 전까지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지 집안에다 지가 폭탄 던지고 있어요. 검찰 무능력하다는 걸 드러내잖아요. 지 입으로. 왜 특검을 하라고 그래? 지 후배들. 지가 데리고 있던 그놈 쫄병들이 지금도 아직 검찰에 있는데 이걸 특검하자. 검찰 못 믿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면 지가 있을 때 검찰은 믿을만 했는데 지금 검찰은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때그때 다른 검찰이 있다는 소리. 이게 지금 사법기관인데 준사법기관이잖아요. 그러면 한 자리에 그대로 있어가지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때때로 다르다는 걸 스스로 자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못 믿겠다. 특검하자.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 근데 특검해 하는데 윤석열이 것도 같이 하자. 그러니까 윤석열이 건 못한대요.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서 이준석 이 새끼는요. 그 특검도 자기들이 임명할 거래. 자기들이. 망할 놈의 새끼들. 그러니 아무튼 이것도 속내가 빤한 짓을 하고 있어서 참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이 망할 놈의 새끼들 때문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우리 한 PD가 이거 좀 멋지게 다 애워서 하라 그러는데 못 애우겠습니다. 대략 맥락만 이재명이 맥락만 짚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되시면 그 즉시 청년들이랑 그러니까 좌우를 막론한 그러니까 보수 진보 이걸 떠나서 무조건 주기적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그렇게 어째서 그것들이 일배화됐고 어째서 패미 반패니 패미 뭐 뒤늦게 그런 옛날 유행가 부르듯이 이런 짓에 빠져 있고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예전에 젊은이들은요 교육 수준이랑 뭐랑 관계없이 젊었다는 그걸로 해서 무조건 진보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투표를 한다고 해도 그 이념이라든가 이런 색깔을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를 했어요. 웬만하면 다. 근데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다. 그게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탓도 있죠. 특히 제가 늘 말하는 그 운동권 출신들 그 민주당을 숙주로 완전히 자리 잡아갖고 그 괴물로 만들어진 그 집단들이 있어요. 걔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상실감이 너무 크죠. 그리고 그 젊은이들의 청년들의 그 목소리가 허공에서 이렇게 뱅뱅 돕니다. 애들이 또 헛질하라고 있다. 일배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근데 그것이 저도 똑같이 그렇게 동조를 했는데 이 일이 왜 벌어졌냐. 원인을 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몇 명이 하는 치기 어린 짓이 아니에요. 거의 절반은 그렇게 돼 있다고 보셔도 돼요. 지금 저 국힘당을 지지한다고 이준석이 쫓아다니는 애들이 결국 그런 애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상실감이 있어서 이러는지 연구 좀 해가지고 그 부분을 채워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나중에 할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신속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준석이라는 사람 하나가 뭐가 좋아서 쫓아간 것 같아요. 자기 목소리를 들어준 겁니다. 아니 왜 여자들 소리는 그렇게 잘도 들어주면서 그러면은 여자들은 상실했고 우리 청년들은 지금 어디가 배가 땅땅 불러갖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냐. 남자들은 왜 그 막 이상하게 민주당 정권이 그런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 주로 그 여성 정책에 너무 그냥 몰두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그 좀 뭡니까? 미투 이런 사건 났을 때도 그게 잘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게 너무 한순간에 어느 그 시대를 꾸겨갖고 하나로 만들어서 그걸 처리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리저리 당했던 그 뭐 유명 인사들이죠. 미투 당했던. 그 징역살이 하고 있고 어떤 뭐 유명한 연출하시는 그 연출 감독님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잘못을 했죠. 그렇지만 그 시절에 어떤 문화들이 묘하게 그 왜곡된 문화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분들이 시범 케이스로 혼자 총알바지가 돼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그런 페미니즘 운동이 벌어지면서 이 상대적으로 그 남자들, 그러니까 청년들, 얘들이 상실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뭔 죄를 졌냐? 왜 여자들만 저렇게 챙기냐? 왜 남자들한테는 뭐 그럼 우리는 그러면 뭐 아무렇게나 먹고 사 어디 대권 자식이냐? 우리는 군대도 갔다 오고 별짓 다 하는데 모든 정책이 뭐 여자가 더 잘한다, 우리보다 혜택이 더 많이 받고 회사도 여자들이 더 많이 취직하고 우리가 더 실업자도 더 많다, 이러고 되던 겁니다. 그 목소리를 해결해 주지도 않으면서 들어준 것뿐입니다. 이준석이가 그 편을 들어주고 그랬다고 그리 우르르 몰려간 겁니다. 자기 목소리에 동조해 주니까. 그럼 민주당에서는 동조까지는 아니라도 상황에 대한 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지사님이 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곧 국회의원이 되고 관료가 되고 언론인이 됩니다. 그 청년들 중에 얼마 안 있으면 그 사람들 세상이 돼요. 이 꼰대들 밀려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이러다가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철학이 자기 자리입니다. 그것이 고착화 돼요. 이걸 어느 때 갑자기 우리가 잘못했다, 도로 옛날 운동권 아저씨 선배님들의 뜻을 따르자, 이럴 것 같아요? 말 같지도 않은 꿈은 꾸지도 마시고 그렇게 안 갑니다. 그 캐캐 묵은 꼰대들 척결해야 된다는 척결 대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랑 어떤 집합점을 찾아서 화해를 하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내 의견처럼 받아들일까, 가슴속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들 표 짜고 우리가 뭐 해주마 얘 똑똑하고 다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교육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뭔 상실감이 있는지 소통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소통을.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은 반드시 지금부터도 주로 청년들, 그러니까 반대하는 일베 집단이라도 쫓아가서 거기 가서도 하고 무조건 가서 너들 생각을 듣겠다, 네 말도 맞고 그렇지만 내 의견은 이렇다, 이렇게 종횡무진 투어를 하셔야 됩니다. 당에다 맡겨놔서는 이거 택도 없습니다. 이거 당은 내가 볼 때 믿을 때가 못 돼요. 지금 현재 지지율도 이재명 혼자 받은 지지율이에요. 민주당 도움받은 거 있나 봐요. 민주당은 이재명을 지지를 올릴 수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이재명에 기대서 지금 그나마 그 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과 이재명 두 명의 지지율인 겁니다, 그게. 그러니 이제 문재인 지지율도 별 볼 일 없다는 소리예요. 총금 말기예요. 이건 온전히 이재명 개인 지지율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속히 민주당의 지지율 서푼어치라도 빨리 찾아내서 여기다 보태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